화폐. 일. 개관. 교환 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 내지 일반적 유통수단. 실제로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화폐의 매개작용에 의하여 비로소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화폐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화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논의도 많다. 화폐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관해서는 화폐의 본질과 기능과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직능을 떠나서는 본질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본질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본원적 직능으로 하고 무엇을 파생적 직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질. 공동체 사이에서 비롯된 상품 교환. 상품 생산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반적 등가물을 성립시킨다. 모든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상품 세계에서 배제된 특정 상품에 의해서 표현하며 그 특정 상품이 항상 일반적 등가의 위치를 독점하게 되면 그 상품은 화폐로 전화된다. 어떤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 하면 우선은 우연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품의 자연 발생적 형태인 수입품이나 내부의 양도 가능한 재화의 주요 요소가 화폐로 되었다. 예컨대 조갑이, 가축, 천, 소금 등이다. 그러나 상품 유통의 발달과 함께 일반적 등가라는 사회적 기능에 가장 적합한 상품, 즉 금, 은 등의 귀금속이 화폐의 위치를 독점하게 되었다. 금, 은은 각 부분이 등질하고 분할, 결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양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또 내구성이 크고 작은 체적으로 큰 가치를 보유하되 필요 재화는 아니며 생산, 소비의 과정을 저해하는 일 없이 유통에 투입될 수 있는 점 등으로도 화폐의 기능에 적합하다. 그러나 금, 은이 화폐로서의 위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 그 소재적 특성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지라도 금, 은이 처음부터 화폐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화폐를 성립시킬 수밖에 없는 상품 생산이라는 특수 역사적 생산 형태 하에서만 화폐로 된 것이다. (3) 직능. 화폐의 직능 또는 기능으로서는 예로부터 가치 척도, 교환수단, 지급수단, 가치의 보장수단이라는 4개의 직능이 지적되고 있다. 앞에 둘은 화폐의 본원적 직능, 뒤에 둘은 이 기본적 직능에서 파생된 부차적 직능으로 볼 수 있다. 1. 가치 척도로서의 직능. 화폐는 개개의 상품의 가치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재료가 됨으로써 가치 표현의 척도가 된다. 즉, 갖가지 화폐 단위에 의해서 모든 재, 서비스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한다. 2. 교환 수단으로서의 직능. 화폐 존재에 의하여 사람은 팔고자 하는 재와 교환으로 화폐를 획득하고 그 화폐로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재를 구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화폐가 일반적 교환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화폐는 임의의 재와의 교환에서 반드시 수령된다고 하는 일반적 수령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일반적 수령성을 보유하는 화폐를 일반적 구매력이라고도 한다. 3. 지급수단으로서의 직능. 화폐가 가치의 척도나 교환수단으로서 사용되면 그것은 곧 장래의 지급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화폐는 불의의 우발사 또는 화폐액으로 확정된 재무의 변제에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하다. 4. 가치보장수단으로서의 직능. 화폐는 그 자체가 일반적 구매력이므로 화폐 보존자는 화폐가 언제 어떤 재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대가로서 수령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곧 가치보장수단으로서의 직능이며 화폐가 자산의 한 형태로서 보유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화폐만이 유일한 가치보장수단은 아니다. 공사채,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나 내구 소비재, 토지 등의 실물자산도 가치의 보장수단일 수 있다. 게다가 이들 자산은 이자, 배당, 지대 또는 그 유용성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화폐에는 이들 자산에 비해서 저장, 보관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명목 가치는 불변이며 또 유동성이 높다는 등의 점에서 뛰어나다. 자산 보유자가 그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존하는가는 자산의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의 세 가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구성의 변화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하여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화폐가 위에서 말한 4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화폐의 구매력이 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화폐학설. 인간이 생산물의 자기 소비나 물물 교환으로 욕망을 충족시킨 자연경제의 시대는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의 발생은 볼 수 없었다. 생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물물 교환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서 화폐가 교환수단으로서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회에서 유통성이 가장 크고 다른 재화보다 앞서 누구에게나 기꺼이 수수될 수 있는 특정의 재화가 화폐로 선택되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초기에는 조갑이, 곡물, 모기, 가축, 칼 등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화폐를 물품화폐라 부른다. 그러나 정확한 뜻에서의 화폐는 주조화폐에서 비롯되며 물품화폐는 주조화폐 선구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가 교환의 용구로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경제를 전면적으로 화폐경제라 규정할 수는 없다. 화폐경제란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경제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분업이 성립하고 생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화폐는 물품화폐에서 본래 화폐인 금속화폐로 다시 명목화폐, 신용화폐로 발전했는데 화폐의 본질관도 그러한 발전에 따라서 변해왔다. 즉, 물품화폐 또는 금속화폐에는 그 자체가 소재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된 화폐로 보는 금속주의가 먼저 지배적으로 되었고 이어서 금속화폐로부터 집회, 신용화폐로 진전됨에 따라 소재 가치를 완전히 떠난 명목성을 중시하는 명목주의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금속주의에서는 화폐가 다른 상품과 교환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 소재 가치를 지닌 상품이어야 한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일반적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화폐의 본질을 일반적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에서 구하며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재 가치를 지닌 금, 은 등 귀금속이므로 그 이외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금속주의다. 이에 대하여 명목주의에서는 소재 가치의 상품성에 의한 일반적 가치 척도 기능을 부정하고 화폐의 본질을 추상적 기능, 즉 일반적 교환 내지 유통수단에서 찾는다. 명목주의의 대표적 학설로 G.F. 크나프의 화폐국정설이 있다. 화폐는 소재의 필요 없이 국가의 법제만에 의하여 통용력을 가진다고 하여 화폐의 본질을 유통수단에서 찾는 것이 이것이다. 명목주의는 다시 화폐에는 상품에 대한 일반적 참가표권이라고 하는 F. 벤딕센의 화폐의 표권설, 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것이라고 하는 엘리미지스 K.
헬페리히의 화폐직능설, 화폐는 상품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추상적 계산단위라고 하는 알리프만의 추상적 계산단위설로 발전하였다. 이 밖에 특히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중시하여 경제이론에 이를 도입한 것으로 J.M.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은 결국 본원적 기능의 기초를 둔 파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류. 화폐는 우선 본위 화폐와 대용 화폐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는 금속주의의 바탕을 둔 것으로 본위 화폐는 액면 가치와 소재 가치의 일치가 보증된 것이며 대용 화폐는 본위 화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그 이외의 화폐로 규정한다. 은행권, 정부지폐, 보조화폐, 예금통화 등이 후자에 속한다. 은행권은 발행권이 부여된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이며 정부지폐는 정부의 재정이 공핍할 때 발행되는 화폐이다. 보조화폐는 는, 동, 알루미늄, 니켈 등 실질가치 이상의 액면가치를 지니고 소액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며 예금통화는 당좌 예금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지급 결제에 충당된다. 이것은 현금통화에 대비되는 명칭인데 현금통화란 본위 화폐, 보조화폐, 정부지폐, 은행권을 가리킨다. 그리고 지폐는 본위 화폐와의 태환에 있어서 태환지폐와 불환지폐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법제력의 범위에서 분류하면 현금통화는 법제력에 의하여 강제유통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을 법화라고 하며 신용지급 수단인 예금통화와 구별된다. 그리고 법화는 본위 화폐인 무제한법화와 보조화폐인 제한법화로 나누어진다. 또한 화폐의 동용 범위에 따라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서의 세계화폐와 국내 유통화폐로서의 국가화폐라는 구분도 행하여지고 있다. 통화제도. 화폐를 발행할 때 화폐 단위의 가치를 어떠한 기준에서 찾는가가 본위이고 이 본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제도가 본위제도이다. 본위제도로서는 은본위제도가 먼저 성립한 후 금본위제도가 등장하였고 이어 금은 복본위제도로 되었다. 그 후 세계적인 은의 산출량 증가로 은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점차 금본위제도로 다시 이행하였다. 복본위제도에 대하여 이를 단본위제도라 한다. 또한 은본위제도의 단락과 함께 은의 무제한주화를 금하고 대외지급의 경우에만 은을 금으로 태환할 것을 인정한 발행본위제도도 과도적으로 채용되었다. 1816년 영국의 금본위제도 채용에 뒤따라 세계의 주요국들은 거의 금본위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금본위제도는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금 이외의 주화와 지폐를 유통시키고 국제거래 유통수단으로서는 중앙은행이 은행권과 상환으로 금괴를 매매하는 금괴본위제도와 금환을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도 채택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각국은 일시적으로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으나 1930년에 대공황으로 여기서 이탈, 점차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였다. 한편 은행권의 무제한 발행은 경제의 혼란을 초래한다 하여 이에 은행권 발권제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는 필연적으로 신용제도를 전개하게 되며 거기서는 보조화폐와 함께 신용화폐가 여러가지 화폐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금화폐는 신용제도의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경우 이외는 거의 유통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은행권의 발행제도가 본위 화폐와 신용화폐와의 일정한 연관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화폐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은행권의 발행은 점차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중앙은행권이 무제한법화로서 본위주화를 대신하여 일반적 유통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은 똑같이 종이로 만든 대형 화폐지만 정부 지폐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서의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태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준비를 필요로 한다. 중앙은행에서의 금준비와 은행권 발행액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제도가 발권제도이다. 정화준비 발행에는 은행권 발행에 대한 금준비를 의무화하는데 그 밖의 담보를 뒷받침으로 하여 발행되는 보증 발행이 있다. 이 보증 발행에는 보증준비 발행 직접 제한법과 동간접 제한법이 있으며 간접 제한법은 다시 굴신 제한 제도와 비례 준비 제도로 구분된다. 또 은행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정화준비나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최고액 발행 제한 제도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의 변질과 더불어 자본주의국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은행권의 태환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갔다. 최근에 중앙은행권은 불환은행권으로 변신하여 정부 지폐화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그 변동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화폐제도를 관리화폐제도라고 한다. (7) 가치. 화폐의 가치란 화폐가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여 구매력을 뜻한다. 화폐의 가치 구매력은 물가지수의 역수에 의해서 표시된다. 예컨대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한다. 이른바 화폐 수량설이다. 이와 같이 화폐의 가치는 국내적으로는 상품의 구매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 즉 외국환 시세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이설이 많은 문제이다. 다만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정적, 질적인 면으로서의 화폐 가치의 성질과 화폐의 가치에 관하여 동적, 양적인 면으로서의 구매력과의 양면을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는 예컨대 오늘날의 지폐에는 과거의 금은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소재 가치를 지닌 화폐에 의해서 일단 화폐 가치가 성립되면 소재 가치와는 독립하여 화폐 가치가 계승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소재 가치를 떠난 화폐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는 후자에 의한 물가와의 관계로서 이론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이른바 화폐 수량설의 바탕을 둔다. (8) 금융시장. 화폐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할 때 금융시장이 문제가 된다. 금융시장이란 화폐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자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금융시장은 우선 자금 거래의 기한에서 장기금융시장과 단기금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서의 자금은 기업의 설비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차입금 등이고 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의 대출, 사채, 주식, 공채의 발행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장기대출 시장과 증권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장기대출 시장에서는 부동산 담보, 재단 담보, 사채 등에 의한 장기대출이 이루어진다. 증권시장이란 증권 발행시장과 증권 매매시장을 총칭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수요되는 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시 차입금 등이다. 이에 속하는 것이 할인시장과 콜시장이다. 할인시장은 기업 등이 발행하는 어음을 할인하는 시장이며 콜시장에서는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국내적 시장과 국제적 시장의 분류가 있다.
금융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느냐, 국제 간에 이루어지느냐의 구분이다.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는 런던, 뉴욕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금의 편제와 번영한 경제력에 의하여 그 지위는 뉴욕으로 옮겨졌다. 또한 금융시장은 자금의 기능에 따라 자본금융시장과 소비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거래되는 자금이 기업의 자금으로서 이용되느냐, 소비 목적을 위하여 충당되느냐의 구분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에서는 금융시장을 화폐시장이라 부르는데 이는 단기시장 할인 시장, 콜 시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본시장과는 구별되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